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는 분명하고,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왜 현대차랑 협력을 했을지 보면은 BMW가 연간 250만 대 정도라고 보면 현대차가 연간 720만 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로봇의 최고의 내라고 할 수 있는 구글과 로봇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결합시켰겠죠. 하반기에 로봇 관련된 거 모멘텀이 나올 게 많거든요. 이 로봇 기업들까지 같이 살아나려면 현대차가 가야 된다. 현재 자동차 로봇 기업들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자동차는 로봇보다는 좀 나은, 평균보다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부진하죠. 보면 현대차도 연초 대비입니다. 1월달 대비해서 50%대까지 내려왔고,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100% 넘었는데 30% 후반까지 내려왔고, 그나마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는 DN 오토모티브 이쪽이 그나마 50%대 상승률 유지하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30%가 좀 안 돼요. 30%가 아니 20%가 좀 안 돼요.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코스피가 75% 상승률 났는데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 다음 최고점 대비 하락률, 이게 중요한데 43%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좀 많이 낮죠.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현대차가 고점 대비 42% 빠졌고, 모비스가 41% 빠졌고, 오토에버가 45% 빠졌고, 한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거의 39%, 만도가 44%. 근데 이게 그나마 자동차 회사 중에 로봇 모멘텀 붙은 것들이 로봇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 나왔다고 자동차 회사들의 펀더멘탈이 깨진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결국은 자동차의 캐시카우는 판매량이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관세에 대한 의지도 있었는데, 관세는 15%로 일단 다시 낮아졌거든요. 비용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주는 거가 이제는 인센티브를 비용단에서 절감하는 효과가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수익률만 보면은 물론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숫자로 보기엔 아직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필요한데, 그렇게 따지면 뭐 원전도 그렇고, 원전은 뭐 숫자가 나와가지고 막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400% 이렇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이제 로봇과 관련된 스케줄이 나오면 저는 다시 모멘텀을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가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더 심각합니다. 로봇주는 로보티즈도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젠슨왕 때 다 피크 찍고 다 고점에서 내려왔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이너스 7% 빠졌고, SPG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 빠졌고. 그러니까 로봇주는, 자동차는 그래도 자동차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데 로봇은 실적이 안 된다는 건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로봇주가 실적이 다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로봇주는 낮죠. 그래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안전한 건 자동차주인데, 자동차주 예를 들어 현대차가 또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멘텀, 그리고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RMAC이라고 하죠. RMAC. 그 다음에 조지아 메타플랜트 관련된 로봇 모멘텀,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로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모멘텀이 이제 하반기에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 하반기에 신차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모멘텀이 살아나면 다시 현대차가 움직이면 당연히 로보티즈나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젠슨왕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부분은 다 빠졌어요. 다시 원상복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젠슨왕이 아니라 그냥 이 로봇 회사들의 자체적인 모멘텀과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필두로 한 피지컬 AI의 모멘텀이 하반기에 부각된다고 하면, 기존에 기대감을 올랐던 거 주가 다 빠졌으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볼 때가 됐는데, 하반기에 로봇 관련된 거 모멘텀이 나올 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로봇 기업들까지 같이 살아나려면 현대차가 가야 된다. 근데 현대차가 주가 측면으로 이따가 수급 보시겠지만 매력적인 측면은 맞거든요. 왜냐면 고점 대비 아까 40% 넘게 빠졌잖아요. 현대 오토에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40% 넘게 빠진 거는 로봇에 대한 부분에다가 실적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수급도 반도체에 다 뺏겼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은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모멘텀은 아까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AI보다는 아직 더 먼 미래잖아요. 시작도 안 된 피지컬 AI.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고, 그럼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현할 거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현대차는 엔비디아랑 또는 구글이랑 빅테크랑 끈끈하게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을 쓰고 구글의 로봇 뇌를 쓰고 현대차가 로봇 파운드리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감 올랐던 거 다 빠졌지만
그 기대감의 실체였던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구체화되고 실제 양산되는 현대차를 필두로 피규어 AI 필두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필두로 중국의 유니트리를 필두로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로봇의 양산 시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액션 플랜이 또 하반기에 분명히 부각되거나 나오면 당장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어느 정도 양산할 거고 어느 공장에 투입될 거고 가격을 얼마로 할 거 그거 지금 하반기에 뭔가 액션 플랜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경쟁하고 있는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충분히 더 공격적으로 또는 더 구체적으로 스케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너무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급속하게 올랐던 주가가 정상화 과정이 됐고 다시 이제 본격적인 추가적인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따라 움직일 때가 됐다. 현대차가 다행히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기존의 휘발유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이 부진했다고는 하는데 펀더멘탈을 깨트릴 정도의 부진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하이브리드 잘 하고 있고 전기차도 일부 부진했지만 현대차, 기아차 합산 미국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12%대 탑3를 유지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워낙 잘 팔았고 그 다음에 아까 추후에 업황 얘기할 때 이제 인센티브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비용단의 문제들도 하반기에 훨씬 더 마진을 좋게 가져가는 구조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신차가 나오죠. 하이브리드도 신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신차가 나오고 내연기관차도 신차가 나오고 지금 당장 아반떼가 8년 만에 풀체인지 돼가지고 나온 거 지금 엄청나게 반응이 좋죠. 그 바로 전에 나온 거 지난달에 6월달에 나온 거 그랜저가 지금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랜저가 판매량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9,400대가 팔렸대요. 그래서 연간 이제 월에 10,000대 지금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나온 차 중에 가장 잘 팔리는 모델로 기사화가 되고 있죠. 만족도가 높고 차값은 거의 벤츠 수준이래요. 6천만 원대인데 만족도는 벤츠 이상이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그랜저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이제 전기차 그죠? 아이오닉 6인가요? 6 EV4 이게 또 신차가 나오죠. 전기차 신형 4천만 원대. 그러면 그거 유럽에서 이미 히트를 쳤으니까 EV3하고 아이오닉 4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동차에서 판매량 차곡차곡 쌓으면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 계속 부각시킬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그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5천억이면 엄청 싸게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5천억에 9% 그대로 다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회사 하려고. 그 부분도 이제 순차적으로 모멘텀 나올 거고. 모멘텀이 자동차 안 팔린다는 거,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숫자 안 찍히잖아, 먼 미래잖아 라고 깎아내려서 하기에는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다. 그것도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수급의 왜곡의 현상이 생겼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타자 AI는 피지컬 AI인 건 분명하니까 그리고 시장 자체도 뭐 언어 모델로 쓰는 AI보다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니까 거기서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는 분명하고 그럼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왜 현대차랑 협력을 했을지 보면은 현대차를 로봇 파운드를 보기에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세계 3대 제조 공장 중에 하나로 보니까 1등하고 2등 비교하는데 너무 재미난 게요. BMW가 연간 250만 대 정도라고 보면 현대차가 연간 720만 대. 그러니까 현대차의 모든 국내와 해외 공장을 포함하면 생산 캐파로 720만 대니까 1등인데 2등 BMW랑 압도적으로 차이 난대요. 거의 3배 가까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본 거죠. 이 제조 파운드리로 현대차만한 기업이 없으니까 로봇의 최고의 내라고 할 수 있는 구글과 로봇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결합시켰겠죠. 그래서 테슬라랑 결합하려고 하는데 테슬라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약간 외로운 폐쇄적인 구조고 이 개방형 오픈 생태계로 최대한 활용하는 게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랑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같이 다 협력을 맺어서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안 찍혀서 로봇이 너무 먼 미래고 근데 그러기에는 속도가 지금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차곡차곡 발표를 할 거고 현대차가 그동안에 로봇으로 돈 못 버는 기간 동안에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랑 내연기관이랑 잘 팔면서 충분히 로봇으로 돈 벌 시간을 현대차가 확보할 거라고 보고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보면 로봇 밸류에이션까지는 반영이 되지도 못했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샤오펑이나 리오토나 중국의 전기차 중에 좀 비싼 밸류를 받는 완성차 업체들 그 정도 밸류까지 받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10배까지 내려왔거든요. PER 10배까지. 그럼 현대차도 지금 시점에는 충분히 다시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현대차 빠지니까 뭐 기아도 빠지고 현대 모비스도 빠지고 현대 오토에버도 빠지고 현대 글로비스도 빠지고 뭐 그 밑단에 뭐 한온 시스템 SL 뭐 이런 뭐 HL만도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자동차를 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반도체하고 기타 업종의 수익률의 어떤 격차, 그 다음에 수급의 격차, 외국인 수급의 격차, 기관 수급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 좀 중요한 분기점이 왔고, 모멘텀이 여기도 훨씬 더 강화되는 쪽에 있다. 자동차, 현대차가 살아난다고 하면 로봇도 같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가장 큰 밸류에이션 확장의 핵심은 로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고, 여기서 모멘텀은 더 강화되는 쪽일 것이다. 다만 숫자에 대한 우려는 지금 주가 측면으로는 현대차 실적 빠지는 거는 앞으로 하반기에 실적 잘 나올 건데, 그리고 하반기에 현대차 볼륨 모델 중에 사실 우린 그랜저나 아반떼를 생각하는데, 미국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볼륨 모델은 재미난 건 투싼입니다. 투싼. 근데 투싼 하이브리드가 하반기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에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아까 전기차 신차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올해하고 일단은 미국 시장에 전기차 안 좋으면 하이브리드로 버틸 건데, 그 상황도 그렇게 막 최악의 상황이거나 숫자가 빠지거나 실적이 빠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심해져서 혼자 하시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빌리언스 캠퍼스는 그냥 쉽게 AI 그냥 주식 비서를 옆에 두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매일매일 시황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황만 정리해드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수급, 종목별 특징주, 개별 산업 다 정리해드리고요. 제가 그날그날 업데이트되는 뉴스나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봐서 그 중에 꼭 보셔야 될 것만 추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그날 제가 월요일 빼고는, 월요일은 이제 주간 트렌드라고 영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화수목금 그 올려드리는 내용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 올려드리는데, 그 주간 트렌드에 올라오는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는 주도 업종, 그리고 앞으로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 이 두 가지를 단 한 개의 업종이나 한 개의 기업도 놓치지 않으실 정도로 진짜 자세히 다뤄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간 트렌드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려드리는 거 당연히 유튜브에 안 올라가고 제 유튜브에도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데 타 유튜브 채널에 당연히 보실 수 없는 영상이고, 그래서 이 주간 트렌드 영상 하나만 보셔도 월 구독료에 10,000배 이상 뽑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끼리 끈끈하게 서로,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강연하면 나와서 다 인사하고 다 아시는 사이가 되셔가지고, 그게 상당히, 왜냐면 혼자 하면 너무 외롭거든요. 앞으로 변동성 더 심해질 건데 같이 함께 하시면 오래오래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스트레스 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카톡방을 만드는 일방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쌍방 소통은 안 되는, 카톡방에 제가 이제 주간 트렌드든 뭐 일일 시황이든 영상이나 글 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보셔야 될 자료나 제 생각이나 인사이트를 바로바로 제가 기사 보거나 이동 중이나 뭐 제가 다른 거 있을 때도 계속 거기다 올려드려요. 보셔야 될, 공부하셔야 될 내용을 엄청나게 공부시켜드려요. 카톡까지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못하고 있지만 라이브도 제가 월에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두 분이서 조금 비싼 점심 드실 정도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하시면 AI 주식 비서 뒀다고 생각하시고 오래오래 투자하셔야 되니까, 지금의 변동성 너무 궁금하신 거 많잖아요. 언제든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뭐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난주에 대전에서 강연회를 했거든요. 오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내용이 기존에 제가 하던 뭐 주도주나 업종이나 기업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전 그 매매 투자 전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 PD님 띄워주실 건데, 후는 7942 네이버닷컴이거든요. 글로 그거 다 전문으로 찍어가지고 편집 다 해가지고 영상 녹화본이 있습니다. 그거 대전 강연에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노가다 작업해가지고 차트하고 실제 그 매매 얼마 빠져서 얼마 회복되고 다 그거를 노가다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실전 매매 투자 전략, 주도주 실전 매매 투자 전략, 그거 영상 대전 강연에 녹화본 신청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구독 모델 3기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